겉에서는 염증도 없는데 만졌을 때 볼록 이제 느껴지는 여드름이 있는데 그거는 병원에 올 필요가 없죠. 충분히 집에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즉각적으로 빠른 효과를 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 무조건 좋아요. 효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보통 하루 이틀 이내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은 염증이 슥 하고 가라앉아요. 근데 이제 처음엔 딱딱하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통증이 느껴져요. 얘는 여드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원장님도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셨던 점 있으신가요? 아우 엄청 많죠.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학교 때 얼굴 전체를 여드름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여드름 때문에 이제 흉터가 생겨서도 사실 나중에 고생을 많이 했을 정도로 여드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에 가끔 술 마시고 다음 날이면은 간혹가다 생기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드름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피지가 과다하게 이제 분비가 되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피부층을 놓고 봤을 때 모낭 안에서 피지선이 옆에 달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피지가 분비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피지가 너무 많이 나오다가 모공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세균이 달라붙으면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피부 내구도가 너무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각질을 제거하는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청소를 너무 늦게 하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쌓이죠. 각질이 제거하는 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각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공을 원래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모공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출되던 피지가 배출이 안 되니까 거기에 또다시 쌓여가지고 균이 달라붙고 여드름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이제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속에서 만져지는 여드름은 다른 여드름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요, 피지 분비량이 많은 경우에도 생기는데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은 각질이 탈락이 못하는 게 원인이에요. 각질이 얼굴을 전체적으로 덮고 있으니까 피지가 빠지지 못하고 겉에서 걸려가지고 하얗게 비치는 거죠. 그게 이제 좁쌀 여드름이고요. 이제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하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피지가 쌓이고 나서 염증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으로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낭염인 경우가 있죠. 모낭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게 볼록 튀어나오면서 여드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낭염이고, 그런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안에를 뚫어가지고 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화농성 여드름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겉에서는 염증도 없는데 만졌을 때 볼록 이제 느껴지는 이제 여드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원인이 달라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원래 피지가 나오는 양이 있는데 그거보다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이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해서 피부 끝에서가 아니라 중간 부분에서 피지가 막히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피지가 그 밑에서 쌓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약간 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만져지는 거죠. 그게 깊은 여드름인 겁니다. 일단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요,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확장되고 붉게 커지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세균의 증식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연고 제형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마데카솔 같은 그런 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연고를 이제 바르게 되면은 그 염증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각질이 이제 과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 각질을 살짝 이제 제거를 해주면은 밖으로 이제 피지가 배출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각질 제거는 너무 적극 추천드리진 않는 게, 이 각질 제거를 하기 때문에 각질을 이제 생성하는 주기가 사실 깨진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안을 과도하게 강하게 하는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 있는 지질 구조나 각질이 억지로 이제 쓸려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피부는 각질이 있어야지 피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각질을 빨리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각질 생성 주기가 깨지고 오히려 각질이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각질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구도가 더 깨지겠죠. 그러면서 각질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각질이 안 났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2주에 한 번 해야 되고, 어떤 순간은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틀에 한 번 해야 되고, 근데 그 과정 중에 피부 내구도는 더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부 내구도가 잡혀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중간에 살짝 이제 순한 각질 제거제로 각질을 제거해 주시면은 그런 좁쌀 여드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속에서 만져지는 여드름은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속에서 만져지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인데 세 번째 이유는 나중에 좀 따로 설명을 드리고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속에서 만져지는 여드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피지가 아까 크게 쌓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피지 분비량이 이제 갑자기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스스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실 병원에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병원에 와야 되는 경우인데 이게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꽉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은 피지를 좋아하는 균들이 있습니다. 여드름균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균이 피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럼 이제 그 균이 거기에 달라붙어요. 먹이 많다 막 이러면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균이 서식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만졌을 때 처음엔 딱딱하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약간 통증이 느껴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깊잖아요. 깊으면은 연고를 발라도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질이 막아서 피지가 막힌 게 아니라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막힌 거기 때문에 압출을 해도 그 안에 이제 깊은 층에 있는 피지까지는 빼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손기술이 좋아도 정말 깊은 층에 있는 피지는 손으로 절대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제 원인은 아까 설명을 같이 안 드린 이유가 얘는 여드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 안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것 중에 마지막 게 뭐냐면은 바로 피지 낭종이에요. 네, 피지 낭종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랑 좀 달라요. 흔히 이제 귀 주변에서도 좀 잘 생기고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이 좀 생기는 건데 피부 안쪽에서 피지를 담는 주머니가 갑자기 생겨요. 사실 요거는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 이제 그 피지를 담는 주머니가 생기면은 걔는 절대 안 사라집니다. 스스로 점점 커질 수도 있어요. 피지가 쌓이면서. 근데 걔도 똑같이 깊은 여드름처럼 만지면은 동글동글하게 만져져요. 그리고 깊은 층에 생깁니다. 근데 얘는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은 일단 여드름도 아니거니와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만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번외로 따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초음파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경험이 많으신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제 만졌을 때 어떠한 원인인지 대략적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졌을 때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이제 오셨을 때 요게 얼마만큼인 기간을 앓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피지낭종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안에 생기진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앓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염증 없이 딱딱하게 만져진다. 그런 피지낭종이에요. 거의 99% 이상.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생겼으면은 여드름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럼 통증이 느껴지는 깊은 여드름을 방치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일단 통증이 느껴졌다는 순간부터는요, 염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방치하게 되면 당연히 염증이 커지겠죠? 그 염증이 생기면은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당연히 그 피지를 막고 있는 것도 더 커지겠죠? 그럼 피지 안에 더 쌓여요. 염증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염증이 커지게 되면은 옆에 다른 모공까지 건드려줄 수 있게 되고 다른 피지가 있는 부위로도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드름이 더 번지거나 아니면은 그 여드름 자체가 더 커져가지고 흉터를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를 제때 안 됐을 때 흉터가 평생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흉터가 페인 흉터뿐만 아니라 켈로이드 흉터라고 해서 염증이 과하게 증식한 염증이 돼가지고 볼록 튀어나온 흉터가 생길 수 있는데 걔는 치료가 안 됩니다. 좀 나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냥 페인 이런 흉터보다 치료가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속에서 만져지는 깊은 여드름,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병원에서 와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건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드름 주사나 염증 주사라고 하는 주사를 좀 피부 깊은 곳에 맞는 거예요. 염증이 있는 부위에. 염증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염증을 완화시켜주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염증이 해결되고 피지가 빠져나가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보통 하루 이틀 이내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면은 하루 이틀 이내에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졌을 때 살짝 약간 통증이 조금 느껴졌을 때 그때 바로 와야 돼요. 염증이 길어지면은 그 기간이 길어진 만큼 가라앉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흉터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빨리 오시게 되면은 주사를 맞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은 염증이 슥 하고 가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와야 되고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염증 주사 같은 부위에 시술하는 거를 최소 일주일 간격을 두는 거.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늦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저도 금방 안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날
소개팅이 있어요. 이날 맞았는데 다음날 안 가라앉았다고 다른 병원 가서 효과 없다고 맞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원장님에게 전날 여기 병원에서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왔어요 라고 하면은 보통 그 원장님은 절대 안 놓습니다. 왜냐면은 큰일 나거든요. 근데 다른 병원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또 맞게 된다. 그 염증 주사의 성분이 겹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염증 주사의 농도가 증가하잖아요. 같은 부위에. 그 염증 주사의 성분 중에 약간 가루로 된 형태에 있는 메인 성분이 있는데 그게 피부에 이제 침착이 되면은 피부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원장님 저 염증 주사 맞고 폐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은 되는데 그 시간이 무려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패인 채로 살아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같은 부위를 일주일 이내에 주사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특별하게 염증 주사는 주의할 건 없고요. 그리고 염증 주사의 성분이 스테로이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맞게 되면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겠죠? 자주 맞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얼굴에 많으면은 염증 주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의 용량이 늘어나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을 먹는 건데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한 개만 있으면은 추천드리지 않고 뭔가 전체적으로 좀 많은 경우에 깊은 여드름이 있고 피부 겉에도 좀 이제 염증성 여드름이 많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얼굴 전체에 주사를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사실 먹는 게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두 개만 있을 때 추천드리지 않은 이유는요. 약을 먹으면 어디로 가요? 배로 가죠. 여기서 흡수돼 가지고 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지고 얼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한 개 없애기 위해서 초상간 태우는 거예요. 균을 죽이려면 항생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항생제는 부작용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 개를 위해서 항생제를 일주일에서 2주간 먹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얻을 수 있는 부작용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사를 맞는 게 낫고 전체적으로 많으면은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약을 먹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거고요. 그래서 약은 정말 급할 때만 먹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성적으로 이제 내가 피부가 문제가 생겨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에는 약으로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계속 이제 그 문제는 남아 있잖아요. 약만 먹으면은 약 먹을 때 좋아지고 문제 있으니까 또 생기고 그러면 약을 계속 먹게 되고 여기는 깨지고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뭐 황사가 되게 심해져가지고 피부에 악영향을 끼쳐서 갑작스럽게 나빠졌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약을 먹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은 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너무 혹독한 환경에 처해져가지고 나빠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약을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먹는 약 같은 경우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고 약이 이제 피로 돌아가지고 균을 이제 죽일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 4일 후부터 조금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가라앉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잡아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피지 억제제라는 것도 있던데 이것도 깊은 여드름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돼요. 네,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은 이유는 피지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좋아요. 효과는 사실 어떠한 치료보다 좋을 수 있는데 피지 조절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도 많고 만약에 드신다면은 한 사이클이라고 해서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먹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피지 분비량이 줄고 여드름도 많이 줄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피부 관리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시작을 하면서 피지 억제제를 잠깐 동안 먹으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기간 중에 피부가 정말 극도로 건조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이 안 돼요. 그 건조함은 어느 누구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냐면요. 정말 얼굴에 막 여드름이 너무 미친 듯이 많아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도 절대 처음부터 막 레이저나 이런 거 권하지 않아요. 그 약 드시면서 피부 관리 먼저 합시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 사이클 정도 이제 여드름이 생기는 기전 자체를 아예 끊어져 버리는 게 그분은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이클 정말 악성인 경우에는 두세 사이클까지만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 피지 억제제는 각질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피지 억제제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피부 내구도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피부 각질을 매번 제거하고 피지 분비량도 줄죠. 그러면은 햇빛에 의한 노화가 더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위험하기도 하고 부작용도 워낙 세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심한 여드름이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짧은 효과를 위해서 드셨다가 오히려 내 피부가 더 많이 깨져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제가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정말 심한 경우에만 꼭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드름이 심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받으면 좋은 시술 같은 것도 있나요? 있죠.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드름의 종류 따라서 시술이 완전 달라져요. 크게
크게 나누면은 피부가 약해서 여드름이 생기는 분들은 피부를 강하게, 피지가 많아서 여드름이 생기는 분들은 피지를 적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치료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피지가 많은 분들은요, 피지를 줄여야 되잖아요. 피지를 줄이기 위한 시술은 대표적으로 스킨보톡스, 그 다음에 바늘을 이용한 고주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마딜라이트, 이 세 가지가 피지 분비량을 줄이기 위한 시술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즉각적으로 빠른 효과를 급격하게 내야 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피지 분비량이 막 뿜어져 나와요. 당장 빨리 줄여야 돼요. 그런 분들은 스킨보톡스가 무조건 좋아요. 효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바늘을 이용한 고주파가 효과가 괜찮고 염증도 같이 잡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근데 이제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지만 많다, 예를 들면 아까 좁쌀 여드름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더마딜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피지 분비량만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더마딜라이트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 분비량이 없는 상태에서 피부가 깨져가지고 여드름균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를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시술들, 예를 들면은 이제 초음파 관리 또는 이제 피부를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스킨 부스터, 피부 영양제 같은 시술들을 하시게 되면은 피부를 강화시켜 주니까 그 여드름이 가라앉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사실 엑소점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엑소점은 피부를 재생하는 기능도 있고 피부의 염증을 줄이는 항염의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퀄리티의 엑소점을 받게 되면은 여드름을 줄이면서도 피부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시술들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만져지는 여드름이 최대한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뭐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있어요. 이거는 사실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수두승처럼 살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흔히 음식을 먹을 때 GI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당 지수라는 건데, 이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요, 피지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걸 먹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막 늘어나게 되면서 깊은 여드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음식을 좀 얘기해 주세요. 가장 흔한 건 빵이죠. 네, 빵, 곡류. 한국인들이 먹는 쌀은 동남아 분들하고 먹는 쌀하고 다르잖아요. GI 지수가 달라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유난히 당뇨가 많은 이유도 그 쌀 때문에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실 밥심이라고 하는데 진짜 밥심 맞아요. 칼로리가 높습니다, 밥은.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즉각적으로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을 많이 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걔는 GI 지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밥도 많이 먹으면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약간 건강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원래 먹는 이제 쌀하고 동남아에서 먹는 안남미라고 하는 쌀을 이제 섞어 먹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GI 지수를 좀 낮출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밥이 좀 약간 날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찰기가 없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섞어서 드시면은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음식 같은 것도 주로 이제 채소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수도승처럼 살면은 여드름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수련을 열심히 하는 수도승들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클린하게 먹기 때문에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여드름 발생이 줄어듭니다. 먹는 것도 생각보다 이제 여드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큰 예가 있냐면은 다이어트 할 때 사람들이 내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독소가 빠져가지고 여드름이 안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식사는 그대로 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죠, 여드름 더 납니다. 왜냐하면 땀 많이 흘러서 그 땀에 의해서 노폐물이 이제 피부 안에 침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드름이 더 날 수 있고요.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 식사까지 제한을 하면은 피부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이 주로 이제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음식들은 여드름이 덜 생기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이 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피부가 갑자기 좋아지는 이유가 살이 빠져서 좋아진다기보다는 주로는 식습관이 좋아져서 그런 경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식습관도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속에서 만져지지만 해결할 수 없는 여드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앞서 이제 여드름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았잖아요. 속에서 만져지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오히려 건들다가 흉터로 가는 순간부터는 비용도 늘어나고 해결도 어렵고 기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흉터가 되기 전에 빠르게 해결을 하시는 게 문제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혹시나 여드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분들이 있으면 꼭 영상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